어떤 사람이 1월 1일 날 헬스장을 가서 예약을 하려고 봤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막 운동을 하고 있고 티오도 다 찼어요. 그래서 관장님에게 여기는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관장님이 조용히 귓속말로 와서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뭐 이렇게 한마디 했다 그러죠. 연말이 되면 비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계획한 것을 실천해 낼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이야기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챌린지 프로그램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것을 소비하고 한번 좀 바꿔보리라 마음 먹고 실천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1월 달에는 뭔가 열심히 한번 그려보려고 그랬죠. 근데 6월 정도가 되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나에게 맞나 했다가 12월 되니까 일단은 올해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또 가봅시다 뭐 이런 거, 작심삼일, 의지박약 이런 단어들이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 올라오는 거죠. 하지만 나는 4일차에 하루 쉬고 3일짜리 다짐을 반복하지. 그렇죠. 작심삼일이면 3일에 한번 작심하면 되는 거죠. 블라인드 채널에서도 연말 연초가 되면 이런 글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저도 뭐 연말이 되면 가족 계획도 좀 세워보고요, 경영 계획도 세우고, 저 개인적인 발전을 위한 중국어 공부는 30년째 계획 세우는 것 같아요. 저 역시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러분들 비슷하죠. 연초에는 멋진 계획을 세웠지만 연말이 되면 그래도 계획을 세웠으니까 요런 스케치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는 거죠. 자, 헬스장은 또 어떻습니까? 요즘 뭐 PT 많이 하시죠. 헬스장도 가시고 운동도 하시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1월 1일 날 헬스장을 가서 예약을 하려고 봤더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막 운동을 하고 있고 티오도 다 찼어요. 그래서 관장님에게 여기는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더니 관장님이 조용히 귓속말로 와서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틀림없이 자리가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한마디 했다 그러죠. 아주 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연초에는 이렇게 가지만 연말이 되면 비어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의지가 부족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의지력은 총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조사가 과거에는 선천적임 혹은 성격적임 이런 거에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요, 관측 장비가 발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뇌 자체에 대한 연구로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의지력을 발휘할 때 작동하는 두뇌의 부위가 무엇이고 그 두뇌의 부위가 어떻게 가소성이 흐려지는 건지. 가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붙었다 떨어졌다, 이 신경 뉴런 장치가 계속해서 연결되는 정도를 의미하죠. 그 가소성도 하나의 근육과도 같아서 계속 긴장 상태로 있지 않더라. 아무리 어떤 분야에 뛰어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복되면 그 긴장도가 떨어져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더라,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커피가 담겨져 있고 이 잔이 있습니다. 적절한 무게이죠. 이 무게를 제가 손으로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 손이 이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느냐보다도 3시간째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들고 있느냐의 문제이죠. 이것이 우리 두뇌 근육 혹은 신경 근육, 손의 근육이 얼마나 이것을 오랫동안 들고 있느냐라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벌써 이게 내려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근육도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 양의 문제라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자신이 어떤 일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근육 양은 정해져 있어서 의지력 자체도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작동하더라는 겁니다. A그룹한테는 순무를 줬어요. 별로 먹기 싫죠. B그룹한테는 순무도 주고 초콜릿바를 줬어요. 이거 먹든지 저거 먹든지 선택해서 먹어라 그랬어요. C그룹에게는 초콜릿바만 줬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집단에게는 어려운 퍼즐을 던져줬습니다. 어떤 그룹이 가장 많이 노력을 했을까요? 순무만 준 그룹, 순무와 초콜릿바를 선택하게 해준 그룹, 그 다음에 초콜릿바만 준 그룹. 어때요? 정답은 C라는 겁니다. C그룹이 평균 20분을 지나 퍼즐 풀기를 포기한 반면에 A그룹은 평균 8분 만에 포기를 했어요. 왜요? 이거를 의지적으로 먹었잖아요. A그룹은 이미 퍼즐 풀기도 전에 먹고 싶은 음식, 초코바를 참느라고 의지력을 다 소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B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력을 사용했어야만 했죠. 근데 C그룹은 의지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 두뇌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먹고 싶으면 먹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의지력을 사용하는 거죠. 아마 이 원리를 잘 알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발표할 때마다 항상 같은 검정색 폴로 스웨터, 버락 오바마도 항상 같은 양복을 입는 이유가 선택에서 따르는 피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해요. 마크 주크버그도 항상 그 같은 후리스 티라고 그러죠. 이렇게 아주 후줄근한 그런 거 입고 다니죠. 아침마다 옷장에서 무슨 옷을 고를지 고르는 일, 침대에 누워서 알람을 해제하는 버튼을 누를지 말지 고민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의지 두뇌 가소성을 피곤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갖는 것은 의지력을 아껴주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이불을 갤지 말지 고민하는 거, 오늘은 내가 개야지 하고 의지력을 소모해버리질 않고 그것을 나의 루틴화시켜서 습관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거 자체가 나의 의지력을 아끼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
이야기하면 한 중고등학생 정도 되면 엄마 나 이제 건드리지 마세요. 나의 두뇌는 온전히 공부하는 데만 쓸 거예요. 이제 침대 정리 안 할 거예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습관이 되어서 무의식적으로 침대를 정리하는 수준이 되면 더 이상 침대 정리는 나의 의지력을 갉아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지력이란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에요. 습관에 반응하는 뇌는 조갑이 핵으로 반복하는 일을 관장하며 여기 있죠. 여기에요. 학습 의지에 관련된 뇌는 미상핵으로 시작하고 배우는 일을 관장한다. 미상핵이 여기 있어요. 의지력은 어떤 일을 시작하게 하지만 일이나 목표를 지속하도록 하는 영역은 습관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우리 두뇌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일을 받아들일 때는 의지력을 씁니다. 변화를 할 때도 의지력을 써요. 그리고 그 의지력이 나에게 이제 루틴한 일을 습관화되어지면 더 이상 그 뇌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발전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운전을 하시는데 처음 운전 배울 때는 엄청난 의지력을 사용하시죠. 여기서 더 꺾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브레이크를 지금 밟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차선 중간에 있나, 우회전할 때 누가 나타나지 않을까, 엄청난 의지력을 사용해서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한 10년 20년 지나면 운전할 때 의지력을 사용하세요? 그런 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습관으로 하고 운전할 때 내 머릿속은 도착해서 미팅인데 미팅이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나, 다른 의지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점점 더 증가해서 김연아 선수는 트리플 악셀을 뛰면서 다음 올림픽에 대한 준비를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손흥민 선수는 드리블을 하면서 다음번 경기에 대한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경기에 집중하겠죠. 의지력과 습관의 차이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발전도 비슷한데, 조직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해내느라고 어떤 새로운 시도도 못하는 그런 조직이 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의 실력으로 하되 새로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로 이동해 가야죠.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단 말입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아토믹 헤빗이라고 하는 책에서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결심이 분명해야 한다, 방향성이 매력적이어야 한다, 쉬워야 한다, 작은 성공이 만족스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습관 형성의 고리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신호가 있어요. 맨 처음에 와 그거 하고 싶어, 열망이 들었어요. 이 정도 되네, 기분 좋아. 한 가지 습관이 형성되는 과정은 실력이 쭉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에 수렴하죠. 더 이상 그 실력이 주는 보상, 즐거움에 만족을 누리지를 않아요. 3m에서 농구공에 자유투를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2번 들어갔는데 1번 들어갔어요. 계속 해보니까 잘 들어가요. 그러면 더 이상 자신의 즐거움과 상태를 누리지 못하죠. 반드시 3m에서 성공한 사람은 4m로 뒤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내가 할 수 있나? 그리고 멀리서 던져보는 거죠. 성공했어요. 다시 더 멀리서 던져보는 거죠. 성공했어요. 앞에다가 수비를 놓고 던져보는 거죠. 계속해서 한 분야에 숙련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 형성의 자동화를 계속해서 도전해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개인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의 모습은 우상향 곡선을 기대하죠. 그런데 어떤 분야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안 되는 구간을 엄청 가지고 있다가 성장하죠. 갭 있죠. 이 초록색으로 된 요걸 우리는 낙담의 골짜기, 성장하고 개인도 발전한다는 거, 이 눈물의 골짜기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 하는 어떤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 김연아 선수, 류현진 선수, 이런 선수들 잘 안 되는 순간이 많을까요? 잘 되는 순간이 많을까요?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목표점에 달하는 것이지만 난 너무나 잘 돼, 난 너무나 좋아, 이 일이 나의 체질이야 느끼면서 지금 축구하고 있을까요? 자, 습관을 만드는 3가지 방법이죠. 행동을 의식하는 겁니다. deliberate practice라고 그러죠. 의식적 연습이죠. 이미 하고 있던 나쁜 습관을 인식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고, 습관을 쌓아가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던 습관에 다른 습관을 추가하는 것이고요. 2분의 규칙,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가 제안하는 겁니다. 2분 동안 행동을 먼저 습관화 해라 라는 겁니다.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제 조직의 핵심 습관 이야기를 많이 나눠드렸습니다. 조직이 핵심 가치를 정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가진 습관을 재정립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은 거의 최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장 좋은 습관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반복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 뇌는 그렇게 믿을만하지 못합니다. 하루에 한 번 반복되지 않는 행동은 일주일에 한 번 반복되는 것을 기억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 뇌는 초등학교에 뇌여서 숙제를 내주더라도 하루에 한 번 점검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숙제를 내주어야 우리 뇌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짧고 단순하고 작아야 됩니다. 매일 어느 특정한 신호가 오면 반복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마케팅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15권의 책을 읽겠다. 요런 습관은 잘 될 턱이 없습니다. 긴 습관을 잡으면 그렇게 될 턱이 없단 말이죠. 한 달 동안 마케팅 책 1권 분석하기,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고, 제일 좋은 것은 하루에 20장 이상 읽기, 요렇게 해놔야 약간의 될 턱이 조금 생겨요. 길고 덩어리가 큰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작고
기간도 좁은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성공할 가능성이 작은 성취를 경험을 하면 자기 효능감,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자기 보상이 빨리 오죠. 그리고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고 작은 성취를 경험해보고 다시 할 수 있구나, 좀 더 오케이, 다시 한번, 좀 더 오케이, 다시 한번. 이게 뭐예요? 발전하는 거죠. 작은 성공을 반복해 가는 것. 이것이 애자일한 목표 관리 방법이고, 하게 하고 싶다면 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들이 스스로 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조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습관을 갖게 만들어 주는 거죠. 목표를 달성하려면 목표를 달성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실패하는 것도 실패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경영자와 직원들이 함께 지금 시청하고 계실 텐데,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부여, 모티베이티브 된다는 것은 직원이 발전하는 것과 조직이 발전하는 것, 직원들에게 작은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어서 동기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큰 목표를 작성해서 1년 동안 이렇게 하자, 이런 거 잘 안 돼요. 분기 동안 이런 습관을 갖자, 이것도 잘 안 됩니다. 이거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만 이거 실천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조금 괜찮다, 한 달 동안 우리 칭찬 카드 쓰는 거 많이 하시잖아요. 또 인사하기 이런 거 하시잖아요. 1년 동안 하지 마세요. 일주일 동안만 이거 해봅시다, 그러시면 돼요. 또는 전 직원 100명 어려워, 그러면 팀장들 한 20명 모였을 거 아닙니까? 팀장급 이상 20명만 이번 일주일 동안 직원들을 만나면 반갑습니다,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인사하게 합시다. 이번 일주일 동안만 하이파이브 인사 한번 해봅시다. 우리 20명끼리만 할 거예요. 80명은 말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작은 성공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습관 형성의 마지막 끝판왕, 이 이야기가 남았죠. 넛지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이 넛지 행동경제학이잖아요. 리차드 탈러, 이 팀을 노벨 경제학상을 준 그런 어떤 설계인 거죠. 사람은 무심코 행동하는 자동 시스템이 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순전히 자신의 의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반응하는 하나의 자동화 시스템들을 작동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제공자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선택을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택 설계다,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정크푸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일을 눈에 잘 뜨는 위치에 놔둬라 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사립 초등학교에서 영양사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좋은 야채를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정크푸드 중심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캠페인도 해보고 교육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도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하니까 됐어요? 야채를 이렇게 배식 테이블이 있으면 주로 앞쪽에다가 야채와 관련된 것을 배치를 해두고 뒤쪽에다가 정크푸드 관련된 것을 배치를 하니까 결국은 앞쪽에 있는 것들을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바뀌더라 라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넛지 이야기인 거죠.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보이면 사람들이 먼저 먹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을 서로 만나서 콜라보하게 하고 싶어요. 영업부하고 생산부하고 좀 미팅 좀 해서 이렇게 좀 대화 좀 하고 싶어요. 옛날 방식은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회의해라. 영업부하고 생산부하고 그냥 통합해버려. 영업 생산 1팀, 영업 생산 2팀, 이런 식으로 막 조직을 통합해버려요. 그러지 말고 직원들이 만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장형 통로를 만든다거나 칸막이를 제거한다거나, 탕비실 있죠, 카페를 가운데다 만들어. 그래서 그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생산부와 영업부가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직원들이 서로 만나게 하고 싶을 때의 넛지라는 겁니다. 단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에는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인센티브 진행하고 교육시키고 뭐 화이팅하고 딴 생각 못하도록 관리자를 빵빵하게 세우고 매뉴얼을 강화하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단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일의 의미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이런 단순한 일들이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런 단순한 일들을 해줌으로써 영업부 직원이 혹은 판매 직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고객들에게 이 일의 결과를 활용하는지, 자신의 일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가인즈 캠퍼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경영자를 위한 무제한 영상 자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인즈 뱅크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직원들과 함께 사내 지식 공유 시스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